안녕하세요. 두부왕입니다. 오늘은 영화 호프를 리뷰할 거고요. 이동진 평론가님의 언택트 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봤고, 이 리뷰는 내가 이 장면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바꿨을까 하는 거를 메모해 놓으려는 목적으로 만든 리뷰라서요. 영화에 대한 설명이나 다른 친절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네, 스포가 있기 때문에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는 누르고 다음에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초반 1시간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 전체에 대한 아쉬움이 좀 더 많이 커진 것 같고요. 만약에 후반 1시간 액션이 초반 1시간 정도 퀄리티로 나왔다면 저는 아마 제가 여태까지 본 영화 중에 액션을 1위로 꼽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느꼈는데 후반에 가면서 약간 좀 힘이 빠지면서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아마 오늘 내용은 그냥 전부 후반부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말 액션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속도가 계속 좀 느리게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마베이오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마베이오가 나오면은 화면이 엄청 빨라지다가 말이 화면에 나오면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감정이입을 해치는 그런 느낌을 줬고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영화에서 자동차를 굉장히 느리게 운영해놓고 클로즈업이나 다른 어떤 연출 같은 걸로 그 속도를 교묘하게 빠른 것처럼 편집해 놓는 그런 게 필요한데 말 장면이 워낙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나 이런 게 좋으니까 그거를 콘티상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전체로 보여주면서 하는 장면이 꽤 많았을 건데 그 장면이 사실 말이 안 빠르다는 거를 전달해 주다 보니까 계속 괴물이 나오는 장면과 말이 나오는 장면의 속도감 차이가 너무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콘티로 짤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다가 작업을 하시고 나서는 아마 그거를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뭐 뒤에도 말하겠지만 후반부에 그 말을 타고 도망치는 장면을 보면 아베이오랑 말이랑 한 장면에 있으면서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컷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뇌 속에서 얘네는 어느 공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나서는 약간 막 따로따로 나오는 컷이 빠르게 지나가도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인지만 잘 시켜놨다면 근데 인지가 잘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컷이 한 전체 컷을 10으로 따졌을 때 한 8이고 나머지 이렇게 짧게 탁 치고 가면서 연출로 쳐주는 컷이 한 2 정도? 그러니까 8대 2 정도 비율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적어도 한 7대 3?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상호작용하는 컷이 막 엄청 많지 않고 그리고 있더라도 그게 내 인지의 어떤 그런 명확한 공간감을 주지를 않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술 영화로 따지면 되게 실력이 좋은 성룡 같은 사람이 찍은 영화를 보면 무술하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상호작용하는 걸 확실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못 찍는 배우랑 영화를 찍으려면 짧은 편집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약간 마베이오랑 그 말 타는 거랑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봐야겠죠. 아마 뭐 예산 문제도 있었겠지만 연출상으로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괴물이 보시면 특징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신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한 번만 보고 왔기 때문에 완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땅속을 파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해도 잘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땅속을 파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게. 아무튼 이게 괴물이 어떤 개성이 진짜 하나도 없고 행동하는 양식의 개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디자인이나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액션에는 전혀 개성이 없으니까 이게 심지어 중간에 보면은 나중에 되게 상위 외계인이 3마리가 나오는데 심지어 그 중에 둘은 냉병기를 들고 싸워요. 한 명은 도끼, 한 명은 창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피지컬로만 이 괴물들이 움직이는 거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프레데터 같은 경우에 특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그 투명화하는 거랑 적외선 카메라로 먹이를 관찰하는 그런 개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 다른 연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괴물을 퇴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프레데터 1에서는 그런 류의 장치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막 구성할 때 진짜 순수 안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구성 자체만으로 수준이 엄청 높아야 이게 재미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초반 1시간에 나온 괴물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픽이나 이런 거나 분위기가 굉장히 좋긴 한데 피지컬로 하는 거는 거의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 1시간에는 공간 대비를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확실하고요. 실내에서 갑자기 폴 튀어나와서 막 도망치고 실외에서 막 난리를 치다가 또 실내로 도망치고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대비가 굉장히 확실하고 그러니까 리듬을 줄 때도 실외에서 한참 이렇게 막 하다가 다음 액션으로 넘어가야겠다 싶으면은 완전히 어두운 실내에서 바깥에만 빛이 나게 보이는 뭐 그런 컷으로 딱 나오면서 굉장히 리듬감 있게 넘어가는 게 쉬웠는데 이 숲은 그런 장치가 진짜 너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액션이 단조로워 보이는데 굉장히 일조를 한 것 같고요. 후반 1시간 액션에서 크게 그 공간 구성을 보면 숲이랑 도로가 있어요. 숲에서 한참 싸우고 도로에서 한참 싸웁니다. 그리고 굳이 더 세분화하자면 3군데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숲이 있고요. 숲에서 이제 도로로 진입할 즈음에 도로 옆에 평야가 함께 펼쳐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평야에 있는 괴물한테 총을 쏘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완전히 도로에서 마베이오랑만 이렇게 출격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3개로 구성할 수 있는데 각각 그 3개에서 그래도 완전 새롭진 않아도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구성이 딱 3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계속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뭔가를 유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숲에서 고저차를 이용한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뭐 절벽이라던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우주선이 착륙하면서 엄청나게 길고 큰 홀이 생겼다던가 아니면은 외계인들이 내린 다음에 근처를 탐색하기 위해서 다 헤집어 놔서 기괴한 어떤 구조물들이나 지형이 구성이 돼버렸다던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싸울 때 긴장감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냥꾼 무리들이 초반에 숲에서 아직 괴물 만나기 전에 우주선을 발견하기 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괴물에 대한 어떤 개성을 그 관객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형에 대한 설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충분히 구성해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엔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실제로 언택트톡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동진 평론가님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나홍진 감독님이 그거에서 답변 주시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해주신 이야기들이 이해는 가는데 사실 그 후반부 액션 전체가 아쉬워지면서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진행상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서 제가 느낄 때는 마지막에 이렇게 예고편에서 보면 엄청 크게 떨어지는 우주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 게 아니라 다른 데인 것처럼 뭐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다시 봐야 그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모선이 떨어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전조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어요.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기도 했고 마지막에 외계인들이 떨어진 모선이 폭발하고 어쩌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대사를 나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진짜 너무 뜬금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괴물들을 만들 때 특징이 없다고 했잖아요. 행동의 특징이 하나도 없고 진짜 그냥 높이 뛸 수 있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손톱이 날카로운 것밖에 없는데 거기 등장하는 괴물들이 중간중간에 특정한 행동을 하는 식으로 엔딩에 대한 암시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얘네가 이제 목적이 결국에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건데 인간을 죽이기 전에 기억을 읽어낸다던가 아니면 그게 뭐 유치하면 뇌를 집요하게 헤집어서 뇌만 막 먹는다던가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얘네들은 뇌를 먹으면 기억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설정이 될 테니까 아니면은 이 인간 새끼들이 자기 아이를 먹은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위를 다 파서 막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던가 물론 그러면은 18세를 받았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얘네가 무슨 목적을 갖고 있네? 이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찾고 있고 그게 결국엔 그 얘기였구나라는 걸로 딱 연결될 수 있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마베이오가 자기 심장을 손을 넣어갖고 이렇게 빼갖고 여왕한테 보여주면서 맹세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뭐 심장을 꺼냈다가 넣었다 할 수 있나 봐요. 되게 특이하게 빛나는 심장을 갖고 있는데 그 심장을 꺼내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만약에 앞에도 어떤 상징처럼 계속 썼다고 하면 초반 1시간에도 그런 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괴물들이 쫓아다니면서 심장을 뽑아놨다던가 소 심장만 뽑아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심장을 뽑는 것 자체가 뭐가 있다라는 거를 무의식에다 넣어놓으면 마지막에 그 행동이나 이런 게 그래도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역할을 하든 못하든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아무튼 하나도 없고 디자인 자체도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 장면이 진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촉수 뻗어나와 있는 여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촉수가 뭐를 펀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애들이랑 막 싸우고 있을 때 특정 상황에서 움찔하면서 촉수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관객들은 알 수 없는데 그 시간에는 알고 보면 그게 상대편 모선을 뭐 감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그 모선 떨어지기 직전에 그 여왕이 괴로워하면서 촉수가 빛나면서 흔들린다던가 이런 게 있었으면 아무래도 그런 너무 뜬금없는 것들이 조금씩은 상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장치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클리셰적인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긴 한데 언택트톡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홍진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만들기로 하면 관련된 영화들을 진짜 싹 다 모아다가 쭉 한번 보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면 약간 좀 뻔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걸 피하는 식으로 연출 방향이 정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치들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되게 구리겠죠.
클리셰라는 거는 결국에는 누구나 다 아는 언어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걸 좀 피하게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클리셰가 결국에는 그거에 연동되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좀 더 쉽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클리셰를 쓰는 건데 클리셰를 안 쓰는 건 솔직히 그렇게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안 써서 완전히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약간 못 미치지 않았나. 그 특히 후반부 액션은 좀 그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사실 초반 1시간은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장면들도 좀 있기도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만때만 물건들 뭐 자전거, 트럭, 오토바이, 맨홀 뚜껑 등등 막 집어 던질 것도 많고 피할 것도 많고 꼬라 박을 것도 많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클리셰들 같은 것들이 크게 없어도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숲 장면에서는 진짜 아주 결정적인 어떤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클리셰나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엉뚱하게 엔딩이 나거든요. 그 액션이 끝날 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문석 제가 그 여기 지금 메모에는 안 써놨는데 은문석이 또라이예요. 진짜 은문석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은문석 이런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그게 2번 있어요. 그런 순간이 2번 있는데 아무튼 그 마지막 액션 결말 나는 거가 저는 특별히 막 엄청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반 액션이 굉장히 좋았다 이러면 저는 그 마무리하는 시끌벅적한 엔딩 자체가 가치가 확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근데 후반 말 장면이 그렇게 엄청 재밌지 않으니까 뭔가 더 퇴색된다 그래야 되나? 유치하고 막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지만 근데 만약에 엄청나게 수준이 높고 극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가 그 장면이 나왔으면 모두가 그 장면을 굉장히 칭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말해보자면 제가 공포 영화에서는 지능이 떨어지는 이슈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후반 액션에 이유 없는 자비 이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 죽여요. 그게 근데 안 죽이면서 무슨 대사를 하는데 그때는 그 대사가 무슨 내용인지 관객들이 알 수 없는 채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2편 가면 그때 조인성이 안 죽은 이유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유 없는 자비 제가 아주 극혐하는 이유 없는 자비가 나오고요. 한 번 나오고 그 외에 조인성의 피지컬 이슈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도대체 왜 안 죽지? 저렇게 됐는데 안 죽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약간 개그성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고 아무튼 되게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않고 약간 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한 부분을 나홍진 감독님 정도 되는 분이 몰랐을 것 같진 않거든요. 절대 그럴 일은 없고 이거는 콘티상으로 한 거를 이렇게 쫙 구현하시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러면서 후반에 막 변경을 하려고 하셨지만 자본의 문제로 아마 좀 못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언택트 톡이 아니고 다른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루마니아에서는 연발로 된 총을 촬영에 쓸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찍은 장면에서는 연발이 잘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후반 1시간에서는 정호연 님이 딱 이렇게 그 장면에 나타났는데 총을 갑자기 덜 쏴요. 그러니까 그 초반 1시간보다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게 만약에 정호연 배우님이 나타나서 뭔가 람보처럼 한다던가 거의 막 조지는 수준의 그런 것만 좀 들어갔어도 그나마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따콩 이러면서 한 발씩만 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루마니아도 좀 짜증이 났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아쉬웠던 점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진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최동원 감독님의 외계인 영화를 봤을 때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편을 보고 다음 편이 막 엄청 궁금하고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호프 영화는 마지막 장면의 어떤 그런 게 너무 당황스럽고 좀 어색하고 막 이랬는데도 그냥 궁금해요. 그냥 제발 저는 이 후속편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지. 아니 그리고 나오는 감독님도 뭐 액션에 관한 피드백을 받고 하시면서 막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 편에서는 되게 더 재밌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감독님의 역량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진짜 최대한 그런 걸 뽑으실 텐데 이 편에서 그 초반 1시간 정도 되는 액션이 2번 나온다? 이거는 진짜 이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손익분기를 넘을 정도까지 흥행할 수 있을까?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정말 간절하게 요청을 드리는데 근데 맞다. 이거 스포 있어서 보지 말라고 하셔서 못 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못 들으시겠군요. 그 생각을 못했네. 아무튼 진짜 제발 아니 뭐 그냥 제 염원이라도 안 보신 분들에게 퍼지길 바라면서 진짜 너무 제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셔갖고 손익분기를 넘어서 나훈진 감독님이 다음 10년도 엄청 괴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15년 괴로우셔도 좋으니까 초반 1시간의 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영화를 그런 2편을 다시 정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감상은 여기까지고요.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떠들었네요. 아무튼 원래 제가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외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그런 컨텐츠도 슬슬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소리 하는 거나 아니면 영화 리뷰 아주 가끔 하는 그런 것도 좀 올라올 거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프 리뷰, 엉망진창 호프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